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3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인데 그거를 깜빡하네요. 월요일인 줄 알았던 화요일, 화요일인 줄 알았던 수요일입니다. 5월 31일이고요. 5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은 6월이죠. 6월이 코앞이네요, 정말. 올 초에 막 이제 만 나이가 되면은 이제 불혹인 나이에서 다시 이제 30대로 회춘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곧 회춘을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좀 나이 조금 들어서 뭐 물론 만 나이로 우리가 뭐 병원 가면 항상 확인을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하게 되니까 통용되는 그 나이가 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다시 한 번 더 이 불혹이라는 나이를 내년 후년에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싫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시 30대로 돌아가니까 좋기도 하고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숫자에 불과하지는 않는 경우도 조금 있구나. 왕왕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 하면서 외쳐주시는 우리 많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애청자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욕 증시 상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최근 가장 국내외 시장에서 핫한 투자 포인트 키워드 중에 하나죠. AI 관련해서 과연 이분을 실제 이제 포트를 운용하고 종목을 매매하는 분의 입장에서 AI 관련한 투자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그 이야기 투자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요목조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밤사이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장 막판에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도 소폭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 가운데 다우는 0.15% 소폭 하락, 그리고 S&P 500은 장 오후에 좀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요. 퍼센트로는 0.00%입니다. 0.07포인트 아주 소폭 강보합권 마감하면서 4,205포인트 선, 4,200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한 13,017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70달러 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배럴당 WTI 기준으로 72달러 선 후반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정리해 보자면 이 부채 한도 잠정 합의 그리고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게 완전한 최종 이제 아예 관문을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넘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를 해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우려 플러스 이 재정 관련해서 이거 문제 없겠냐 이런 좀 불협화음 관련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부채 한도 상향이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뭐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는 수면 아래로 있다가 좀 시장 심리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클럽에 또 가입을 하게 됐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 엔비디아의 주가도 어제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자세하게 잠시 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채 한도 2년간 상향을 하는 대신 같은 기간에 정부 지출을 제한을 두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 어제 전해졌죠. 오는 5일에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일인 엑스데이트를 앞두고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도 좀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가 또 여기에 공화당 쪽에 강경파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예정됐었던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공화당 강경파 2명의 위원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번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표결에서 어제 저희가 문남준 수석과도 이야기했을 때 표결 관련해서 크게 뭐 뒤집힐 만한 이슈가 없을까 했을 때 그런 이슈는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강경파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아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안 처리에서 시한이 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 그 처리 과정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6월 FOMC에서도 어제 또 문수석님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 25bp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것은 아예 어저께 마침표를 찍고 가셨죠. 7월에는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6월까지는 25bp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5bp 추가적인 인상, 그래서 이 인상 가능성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거래일보다도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FOMC에서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많이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 소비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이번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5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3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전문가 예상치인 99를 상회하는 움직임이었는데 근데 직전월에 103.7이었기 때문에 이를 좀 하회하는 움직임이어서 좀 부진하게 나타났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챗GPT 생성형 AI를 위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자체 개발하려면 CPU를 도와줄 GPU 같은 보조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칩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 모멘텀을 타고 굉장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시총이 장중에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한 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아람코, 알파벳, 아마존에 이은 전 세계 6위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시장 분석가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붐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2.99% 오르면서 40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뭐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퀄컴과 인텔도 좋았습니다. 퀄컴은 5%, 인텔의 주가도 3.4%대 상승. 또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온세미컨덕터, AMD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또 온세미컨덕터도 3%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빅테크주들도 약간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 하락, 구글은 0.75% 쉬어갔고요. 애플은 1% 강세,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된 가운데 아마존이 1.29%, 그리고 어제 넷플릭스 흐름도 좋았습니다. 3.72%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드디어 한 3년여 만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두 번째로 테슬라한테는 좀 큰 시장이고 상하이 공장이 어떻게 보면 최대 생산 거점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방문에 굉장한
뭔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포드의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포드는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섰는데요. 포드가 제프리스에서 이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후로 지금 뭐 기업에 대한 뭐 그 기업이 앞으로 해나갈 그 계획들이나 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향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지 포인트 14%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충전소 재고 관련해서 이 충전사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EV차 관련한 이 환경에서 이 동등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섹터 한번 흐름 볼까요? 어제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요즘에 필수 소비재 쪽도 안 좋죠. 어제 타겟의 주가도 3%대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뭐 코스트코는 강보합권으로 선방을 하긴 했지만 월마트,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암제를 제외한 헬스케어 섹터들도 부진한 모습. 어제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은행주들은 좀 초록불이 대다수 보이긴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1%대 갑자기 재난 문자가 울리네요. 왜 그러는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울리는 모드가 아닌데 갑작스러운 재난 문자 알림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슨 재난 문자인지 갑자기 무섭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금융 섹터도 카드와 또 은행 관련해서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좀 보면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재난 문자가 올려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헬스, 자재 관련주들을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테슬라를 비롯한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 섹터,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요, AI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금지 모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는 건 어떻게 해요? 방송하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북한에서 뭔가를 쐈다고 하죠? 이 새벽에 무슨 일인 거죠?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근데 어차피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방송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내용 확인 못하고 소리가 울려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항상 방송에 들어올 때는 방해금지 모드로 해서 아무런 알람이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저는 그 재난 문자도 알림 수신을 안 하는데 울려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문제 없겠죠? 예,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새벽부터 무슨 일입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뭐 삐 울려 저는 제가 핸드폰 모드를 잘못 설정해놨나 이 알람이 울리나 그랬는데 도망가라고요? 자꾸 뭔가 울리네요. 무서워 죽겠네요. 뭘 쏜 거예요? 지금 뭐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거의 들어오기 한 30초 전에 네. 저도 갑자기 울려가지고 네. 뭐지 했는데 북한이라는 단어만 지금 보고 들어와가지고 북한? 네, 자, 저도 북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왜 그래요? 북한 남쪽으로 북주장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 우주 북한 미사일 관련 발사체.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예,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 뭐 위성 같은 거를 발사한 건가요? 우주 발사체는 결국에는 로켓인데 네. 왜 그 미사일 로켓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주 발사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북주장이라고 합니다. 우주 그렇군요. 발사체는 네. 북의 주장이다. 왜 그래요, 북한. 진짜 새벽부터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고 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런 거를 쏘고 그래야지 예, 더 좋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 당황해가지고
AI에 오는 관련한 네, 이야기를 네, 해주실 맞습니다. 텐데 네. 얘기는 참 많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에서는 엔비디아가 AI의 뭐 대장주격이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 사실 AI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실적이 잡히지 않거나 좀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미국 주식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찍히는 종목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을 지금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다음에 말 그대로 AI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주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도주의 약간 정석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손이 지금 안 가서 제2의 엔비디아를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AI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보시면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TP가 굉장히 상향이 많이 됐어요. 이게 보시면 주요 이제 IB들에서 목표가들이 대략적으로 한 250에서 30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2배 정도 올렸습니다. 500달러 가까이 지금 올린 상황인데 그쵸. 급하게 올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도 볼 수 있는데 요 검은색으로 된 요 선이 타겟 프라이스예요. 타겟 프라이스인데 갑자기 위로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굉장히 지금 급하게 올린 건데 네.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못 하고 있었던 그 말을 그런 이제 사실을 요 이제 그래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들 AI에 대해서 요 정도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올렸었는데 좀 뭐 그도 그럴 것이 매출 컨센서스를 거의 뭐 50% 이상 올리고 마진 컨센도 지금 더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가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게 저는 뭐 말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AI 서버에서 GPU 비중이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수혜를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I 사업을 하려면 뭐 정보를 좀 빠르게 처리하는 가속 컴퓨팅 이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서버 대비해 가지고 GPU 들어가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이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일반 서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속 컴퓨팅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GPU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그 제품들인데 칩이죠. 근데 A100이 거의 한 2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1년 반, 2년 전에 나왔는데 그거 이 정도 수준도 다른 기업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H100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아예 지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술력 격차도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대전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거의 전쟁 수준인데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각오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winner takes all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100보다는 H100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없죠. 네, 지금 만들기도 되게 그 공급도 지금 딸리는 상황이고 6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네, 6개월 기다려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막 기업들이 네. 막 그 뭐라 그러죠? 예약 주문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긴급 그렇게 주문, 하고 예, 있다고. 긴급 주문, 뭐 TSMC로 이제 엄청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데, 뭐 공장을 풀캡으로 돌려도 아마 뭐 이거를 커버가 안 지금, 된다. 지금 커버가 지금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도 전부 다 지금 AI 관련된 모든 지금 인프라를 지금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제일 필요한 게 GPU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GPU 이제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거고 네. UBS 애널리스트가 추정하기로는 초기 버전 챗 GPT 뭐 3.5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10,000개의 그래픽 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100인지 H100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정을 하기로는 최신 버전은 3배에서 지금 5배 정도 더 필요하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가 거의 한 1조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범용 인프라인데 여기 일반 서버 여기 나와 있는 이건데 이거를 지금 가속 컴퓨팅으로 지금 전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GPU가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대로 지금 못하다 보니 뭐 당연히 GPU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물론 뭐 실적이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어제까지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은 올해만 180%요? 네, 그 정도 올랐죠. 네. 올해만. 네, 108 아니고 108은 얼마 전이었고 180%. 근데 오히려 뭔가 컨센에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네.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가 상황인지 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포워드 기준으로 한 60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굉장히 이제 세게 줬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돼가지고 사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색하게 그 말이 무색하게도 거의 40대로 지금 쫙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좀 정석을 좀 보여준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이제 충족을 시켜주니까 이제 EPS가 올라가고 또 규모의 경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마진도 지금 올라가고 컨센도 올라가니까 거기 또 기대감으로 그죠. 다시. 네. 다시. 그래서 다시. 네, 다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지금 네네. 아침에 막 이렇게 네. 기대감으로 우선 나고. 네네 EPS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적 발표를 이제 실적이 올라가니까 매출과 이제 EPS가 지금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진도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뛰고 이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컨센도 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한 루프처럼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그 EPS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가가 거의 그 지수 함수처럼 요런 식으로 그 커브 그리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네. 대부분 다 요런 그 제가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EPS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가가 이제 쫙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관련한 것들이 선순환을 보이면서 그쵸.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정리됐죠? 우리는?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2020년에 전기차 시장 왜 이쪽과 왜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AI 쪽 뭐 붐이 불어서 뭐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막 주가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막 이거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말씀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케이스가 이번만 발생은 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주도 섹터가 있었을 때 여러 번 발생을 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테마가 전기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좀 배울 건 배우고 AI 시장, AI 요 주도 테마로 있는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좀 적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갖고 온 거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결국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가장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이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꿈과 희망이었고 그 당시에 테슬라가 쭉 올라가다 고점 형성을 언제 했냐면 2021년 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때 테슬라만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그 전기차를 표방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때 고점을 다 그렇죠. 형성을 했어요. 테슬라가 이때 고점을 형성하고 뭐 뚫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제 쫙 내려갔는데 네. 테슬라는 그나마 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덜 빠졌지만 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70%에서 마이너스 90%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엔비디아가 당연히 대장주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도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강하게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고 엔비디아의 좀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까지 갔을 때 그때까지는 밑에 있는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같이 그때까지는 갔다. 같이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인 엔비디아의 주가에 거의 뭐 사실 엔비디아 최근의 상승을 보면은 개별적인 스몰캡 종목들이 주가 상승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이 보여서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를 두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좀 해야 할까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3단계로 나눠서 AI 종목을 분산해야 한다. 네. 어떻게 분산해야 되죠?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네. 좀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세게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네. 다 이렇게 센 걸 좋아하시는지. 네, 그런 네.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진정을 좀 시켜드리는데, 어떻게 진정시켜 주십니까? 그렇게 몰빵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한 순간에 네.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삐끗하면 이제 그 떨어졌을 때의 네. 충격이 더 크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AI 종목을 세 단계로 나눠서 좀 분산을 해야 된다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를 AI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60% 중에서 6천만 원이죠. 네. 그 중에서 3천만 원 정도 편입비중 50% AI 관련된 종목의 편입비중 50%는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좀 급증하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기에 좀 투자를 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주도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다 지금 실적도 나고 얘네들도 결국에 내 주도를 할 거예요. 주가가 더 오르느냐 마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이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갈 건데 이런 종목들에 그래도 편입 비중의 절반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매출 비중은 낮지만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MD 같은 경우는 GPU를 잘 만들기는 하지만 AI용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에 계속 GPU를 이제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한 2주 전, 3주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AMD랑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금을 대줄 테니까 AMD한테 AI용 이제 GPU 이제 개발해가지고 나한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듯이 뭐 안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 둘이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 AMD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그 지금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할 때 AI 관련된 매출이 10%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2배 막 3배 이렇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3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편입 비중을 한 30% 정도 좀 실을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AI 관련돼서 꿈이 화려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군사 쪽으로 뭐 AI로 뭐 그 소프트웨어를 뭐 제공하겠다, 뭐 의료 쪽으로 뭔가를 하겠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좀 서학개미 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좀 이제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으시기는 한데 뭐 C3 AI 같은 경우는 어제 30% 이상 폭등하기도 했잖아요.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에 저는 이제 뭐 모든 자산을 좀 베팅하는 것보다 더 만약에 이 AI 시장이 더 커진다면 분명히 저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시장이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비중으로 편입 비중을 한 20% 정도 실으면서 저희가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그 개인 분들도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이 AI 시장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도비는 왜인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도비. 어도비는 지금 굉장히 빨리 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포토샵에도 AI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네. 것들도 AI를 구동해서 뭔가 조금 더 편집 툴이 쉽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뭐 사진이나 뭐 영상이 있다 한 요만큼만 나와 있는데 요만큼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아, AI를 통해서 그 네. 배경화면을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리고 거기다가 뭐 사진, 숲풀에서 뛰어노는, 저기 말들이 뛰어노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다가 글로, 말 옆에 소도 뛰어다니는 사진 하나 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소도, AI가 소를 네, 오. 소도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럼 영상 조작이 가능하죠. 굉장히 예, 편한. 훨씬 더 편해지죠. 아, 네, 그렇군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관련한 기업으로 네. 포함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에도 이 지금 장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보여드린 장표인데 네. 이거를 다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AI의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 이 항상 뭔가 버블이 껴서 꽤 크게 시세가 나는 요런 지금 상황에서는 EPS 상승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핵심은 밸류에이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 시스코의 상승이 어땠는지를 꼭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코도 당연히 EPS도 올라가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 요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60배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EPS가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아마 밸류에이션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가고 EPS가 또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주가를 더 많이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고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이 시장을 좀 접근을 너무 안 하고 나는 뭐 잘 모르겠어 뭐 나중에 들어갈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번 좀 대세 상승을 좀 놓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AI가 주도하는 소수 종목의 장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이 장표, 요 차트를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 약간 숨어 있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뭐 요 어떤가요? AI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두 개만 합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제가 요 밑에 주석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AI 관련된 종목 저는 뭐 한 10개, 20개 합친 줄 알았더니 너무 근데 편향된 그러니까 종목. 예, 맞아요. 요두 개면 좀 약간 네. 아리까리한데요. 그래서 아마 요거보다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시장의 상승도 오발령이랍니다. 오발령. 아니 이거를 근데 또 이렇게 보낼 일입니까? 서울시 관계자분들 이러면 안 되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오발령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 문자가 왔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고 아침부터 다 이렇게 잠을 깨우고 물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발령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도 받으셨죠? 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오늘 참 아이고 방송이 어렵네요. 네, 예, 이게 또 죄송합니다. 라이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네. 뭐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쵸. 네, AI가 지금 모멘텀을 갖고 시장을 네. 이끌고 있고, 결국 이 끝도 아마 AI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를 실적을 보면서 아셨겠지만, 이게 단순히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끝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AI 관련된 이 산업에 이제 산업이 커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마 꽤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주도주를 좀 일부라도 좀 갖고 있어야 좀 시장을 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주변에서 이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래서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좀 보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한두 종목에 막 몰빵하지 마시고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단계로 나눠서 좀 비중을 달리 가져가면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 시장에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발령. 아니 뭐 북한에서 무언가를 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우리가 항상 불안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물론 이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도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 시황할 때부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도 막 서로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오발령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서울 지역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또 이 문자가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재난 경보 알림이 안 갔다고 하죠. 서울 지역에만 왔다고 하는데 자, 오발령이니까 다행입니다. 대관령도 아니고 오발령. 자, 오늘 또 어렵게 이 오발령 속에서 심층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메리시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주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이 되는데 제가 방송을 약 한 15년째 하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오늘이 당황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별 안내 문자가 다 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 아침부터 좀 마음을 좀 쓸어내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우리 좀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침 오늘 좀 일찍 깼네. 그럼 월모부나 좀 볼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지하에 있으니까 뭐 네네. 대피하라고 해도 더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뭐 이거 대피하면 뭐예요? 이 핵 사고는 쏘면 다 끝 아니에요? 유튜브의 이 방송 수준에서의 뭐 네. 이건 사고도 아니죠. 오늘 그래요? 지상파 다 방송 시간에 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그걸 소리는 들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방송국 감독들한테 들었는데 저는 소리가 안 나게 돼 있거든요. 저도요. 저는 제 아이폰이 소리가 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네, 그거 뚫고 나온답니다, 이건요. 모든 사람들 뚫고 나가는. 뚫고 나올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지금 또 한 3분 전에 뚫고도 또 알람을 부렸잖아요. 뚫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서울에서만 또 났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 보시는 이제 부모님 경기도에 계신데 우리 딸 저기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을까. 1.4 이후에 처음 이런 것도 느끼네요. 오발탄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네네. 6.25 전쟁 배경이었다고. 오늘 보면 정말 오발성? 뭐라 그랬죠? 아까? 오발령. 오발령. 그러니까 발령을 잘못 냈다는 거예요. 이 담당자분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분은 얼마나 오늘 쫄겠습니까? 이분 오늘- 심할선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이제 뭐 그분도 이게 굉장한 뭐 어디서 이제 요거를 듣고서 이제 발령은 낸 걸 텐데 그분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이제 많은 서울 네. 시민분들이 지금 요거 때문에 힘들었다. 누군가 엔터키를 친 분은 있겠죠. 예. 그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뭔가 인공위성 뭐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뭐 막 백령지역에는 공습 경보까지 뭐 내려졌었다라고 하네요. 아침에 그건 처음- 사실이에요. 오키나와 분들을 대피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놀러 가려고 했는데 겁나서 가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난 분들이 참 오늘 다양한 일들 겪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증시도 다양한 일들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전 세계 똑같은데요. 나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 서양 사람들은 뭔가 결국 합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협상하는 건데 하원에서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에 네.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되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증시는 약간 제가 약간 주춤거렸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S&P 500은 뭐 보합이고요. 다우는 좀 내려갔고 나스닥은 좀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오늘 하루의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하루짜리거든요. 저 약간 밀리면서 그런 그쵸. 끝난 분위기. 다우는 반대로 또 약간 회복하는 분위기였지만 뭐 그 정도의 그림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엔비디아는 결국 오늘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400달러대 진입, 또 하나는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는 터치를 했어요. 네. 터치를 했지만 종가로는 이제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면 아직 1조 달러 클럽에는 맛만 보고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모든 그 숫자들은 물론 우리나라는 시초가, 종가, 뭐 고가, 뭐 장중 최고가, 최저가라서 우리나라 봉이라는 게 개념이 있잖아요. 양봉, 음봉의 개념이 일본부터 나왔는데 미국은 워낙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모든 공식적인 가격의 기록은 종가랍니다. 종가. 물론 장중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인트라데이 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건 넘었었는데 결국 종가로 보면 약간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거죠. 데트슬링 이게 이번에 하원 통과될 거다 이런 싸움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정도. 딱 봐도 뭔가 목소리를 강경하게 낼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예산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요. 그쵸.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예산안 보면 우리나라 뭐 12월 며칠까지 법조로 돼 있는데 항상 늦춰가잖아요. 작년 12월에도 약간 며칠 지연됐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요,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자기네 힘센 국회의원들이 자기 걸 챙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가 많이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고 우린 큰 틀에서는 보지만 그 안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해결.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요번 혜택을 보는 애들이 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면 여러 다양한 보조금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부에서 분석적 빨리 나온 애들은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천연께서 파이프라인에 무슨 보조금이 있는 모양이야. 네,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좀 디테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00달러 시대에 안착은 했는데 401.11달러로 끝났잖아요. 하지만 시가총액 1조 달러 시대는 실패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뭐 실패를 내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착. 내일 할지 앞으로 3년 동안 못 갈지가 아무도 모르죠. 왜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늘 말씀드린 주식 앞에서는 겸손하셔야 돼. 이게 계속 무조건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좋지만 그럴 세상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기록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7번째 1조 달러에 터치한 겁니다. 지금 7번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였습니다. 이게 기록한 날입니다. 네. 찍고 왔던 날이에요. 5월 30일 찍었었고요. 8월 2018년, 19년, 20년, 21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림 보면 애플은 그 이후에도 240%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55% 올랐고요. 아마존 19%, 알파벳 59%.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었죠. 메타 플랫폼은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마이너스 25%. 네. 테슬라는 조금 회복했지만 마이너스 41%.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 정도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보면 1조 달러 시대에 완전히 들어가면 미국 기준을 보면 5번째 1조 달러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난 그런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하다는 엔비디아 우리가 형 대단하고요. 대단하다는 우리가 인정. 사실 우리가 뭐 AI 관련해서 칩 수요 많을 거고 실질적인 최대 수혜 기업은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작년 말 뭐 연초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그건 아직 먼 얘기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에 이렇게 딱 찍히고 나니까 찍힌 와, 데다가 이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가이던스를 지금 뭐 50% 70% 올려버렸으니까 네. 무서운 게 나왔죠.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실제로 보면 딱 두 가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두 개가 올린 거죠. 네. 엔비디아 그랑 테슬라가 올려왔고요. 그쵸. 그리고 필수 소비자는 다 재미없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퀄컴도 역시 나도 AI다 하면서 올라가는 많이 그런, 올랐어요. 그런 인텔도 그림이라고 좀 올랐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소비자에서는 역시 테슬라랑 이런 포드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 이미 이제 지난 주말에부터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포드랑 테슬라랑 손잡는다. 그리고 결국은 슈퍼차저를 같이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딱 이런 그럼 이미 다 보신 뉴스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늘 방문하는 것 같아요. 중국. 네, 중국 여기 나오죠 이거. 중국에 오늘 방문하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지만 이번에 G7 하면서도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곧 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제 해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약간 언급을 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참 뭐라 그럴까요? 협상의 달인이라서 앞에서 하는 뭔가 온건적인 태도와 네. 뒤에서 하는 실질적인 대응은 굉장히 다른 분인 것 같아요. 만나보셨어요?
아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앞 다르고 뒤 다른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네. 미국은 정치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의 모든 집대 사항을 이해하시려면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시면 게임이 끝나죠.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니드로 해석을 네, 하시면. 하우스 오브 카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거.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 미국과 중국이 결국 으르렁을 언제부터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부터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팬데믹 드러나면서 할 수 없이 어떤 냉각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왔다 갔다 못 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큰 CEO 중에 작년에 11월인가 11월에 갔던 사람이 팀 쿡이잖아요. 열리자마자 갔잖아요. 네. 오늘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간다. 자잘한 사람 말고 자잘한 건 뭐 작은 기업 대표들 그러니까 제가 말고. 모르는 사람 말고 유명한 사람 중에서 네. 오늘 두 번째로 가는 거고요. 이분만이 아닙니다. 두 명이 더 가면 돼요. 이번 주에. 누구요?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두 번을 갑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가고요. 스타벅스 CEO가 갑니다. 진짜요? 아 제가 그럼 뭐라고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민망합니다.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건 제가 말한 게 의도하지 않게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놀라서요. 그렇지만 간다는 안 가는 거 제가. 스타벅스가 중국 쪽 매장을 엄청 많이 확장시켜 네.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가는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왜 근데 그걸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 기사를 찍으면 됩니다, 이 기사. 이 기사 보고 제가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네, 거짓말 안 하는데 이 기사를 지금 로이터 통신은 무료 기사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차이나 비슷하면서 이번에 일단 외무장을 만나게 돼 있고요. 네. 그 외무장을 만나게 돼 있고 거기 그 배터리 회사 있잖아요. CTL인가 뭐 그거 있죠. CATL. CATL이요? 네. 그 회사에 또 만나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오픈돼 있는데 누굴 만나겠죠. 높은 사람 만날 텐데 하여튼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두 명이 더 가는데 그게 JP 모건과 스타벅스의 CEO가 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뭔가 금융 쪽에서의 그 중국 쪽의 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모르겠지만 있을지. 어찌됐건 뭐 미국과 중국이 약간 화해하는 것 같고요. 여튼 그래서 어느 포드가 이틀째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랑 같이 손잡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력히 내비쳤고요. 이미 포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뭔가 좀 바라는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럼 도대체 테슬라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예. 왜냐하면 기존 자동차 소유자들은 약간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차지를 해야 되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테슬라만 포드 자동차까지 와서 충전하면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빨리 만들겠다. 더 많이 깔겠다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만든다. 있고요.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최소 뭐 20-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포드 자동차가 와서 오면 온전히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 전 뭐 테슬라 오너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지하려고 그러면 테슬라 앱을 깔아야 되는 게있죠 당연히요. 네. 그래서 테슬라 앱을 깔아야도 충전한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드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테슬라의 생태계에 결국 들어온 거다. 그런 거로 해서 이번에 결국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재미없는데요. 요즘에 이기들 기업도 불과 좀 지금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체육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주시장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AI랑 AI가 아닌 거. 그러네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극명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RSI 지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있지만 미국에서 그나마 많이 다루는 거가 14일 RSI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날에 그리고 하락한 날에 힘 갖고 이제 분모를 갖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면 RSI가 보통 70 넘으면 우리가 과매수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30 이하면 과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AMD가 됐건 AMD가 됐건 뭐 알파벳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걸로 보면 80, 85까지 막 올라가요. 90까지 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과매수라고 일단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허쉬, 몬델레스 이런 것들은 보면은 RS가 10이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 한쪽에 쏠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또 균형감을 찾아가겠죠. 그렇지만 시장 어찌되었건 버블의 역사이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됐다가 꺼지고 형성됐다가 꺼지고 이런 것들은 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움직임, 금리의 하락. 네, 모처럼 이제 금리가 조금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불과 3-4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거다. 많게는 4번까지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6월 달에 금리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기대가 모여져 있는 것이 페드워치 툴에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지난주에 앞서도 얘기했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금 양적 긴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시각. 네. 그래서 금리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뭐 경우가 많이 다르겠지만 금리는 오늘 그나마 조금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달러도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달러도 조금 좀 위축되는 조금 내려가지만 여전히 달러는 엄청 높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도? 금값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금값도 하여튼 뭐 금은 좀 그 방향성은 진짜 모르겠지만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여전히 시황관에 따른 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계속 올라가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2선, 3선, 4선에 있는 IT 주식 계속 간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죠 지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는 금을 최근에 더 산 적이 없는 걸로 한번 뉴스 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중국 이렇게 비롯해서 금을 좀 사고 있는 걸로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장중에 봤을 때는 70달러 위였는데 지금 60달러대예요. 네, 69달러 조금씩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좀 내려갔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네. 기타 특징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선에 있는 AI 주식 중에 가장 강한 거. 앞서서도 권동 부장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어떤 언급을 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AI를 이용해서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요거를 이런 것들 제가 이거는 따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어드릴 입장은 안 되겠는데 이거를 한번 틀어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위에. 어도비가요. 네. 어도비가 실제로 생성형 AR을 이용한 포토샵을 이미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런칭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프리미어 그리고 영상. 애프터 이펙트, 애프터 이펙트는 이제 그 그래픽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요. 요거 보시면 이해가 확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하건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건 애프터 이펙트 쓰건 간에 한 땀 한 땀 쓰는 거잖아요. 네. 한 땀 한 땀 뭐 찍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말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 하면은 쫙 할. 말로 한다는 거는 이 영상 보시면 말로 그 쓰는 걸로 보여주지만 네. 타이핑하는 거 말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인식 능력이 네. 높으니까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영화를 하나 찍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단 말이죠. 그럼 감독이랑 작가 정도 있으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카메라 감독은 찍죠. 편집이나 뭐 이런 예, 거에서 편집의 방향성 이렇게 되고 다 하게 되면 바로 만들어. 이거 하나 보면 여태까지 한 땀 한 땀 하는 것을 저 뒤에 산을 뭐 푸른 하늘로 바꿔줘 뭐 이런 거 있죠. 오로라를 만들어줘. 그러면 예, 이렇게 만들어. 그런 걸 여태까지 했던 거를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거 이 영상 보시면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나온 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구독 서비스를 워낙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데커스까지 보겠습니다. 데커스는 신발. 주가 재미없었다가 이렇게 소비 둔화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약했다가 이번에 가이던스는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목표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약간 유의해야 될 거 하나는 룰루레몬인데요. 룰루레몬이 지금 6, 7일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룰루레몬도 실적 소비 위축에 대한 커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약하다고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브랜드는 진짜 전혀 모르는 브랜드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 호카를 처음에 월스트리트저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엄청 뜨고 있다고. 지난 주말에 지금 나온 기사가 룰루레몬의 핵심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딱 핵심 나왔습니다. 비즈니스라 하면 요가복 요거의 필라테스 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브랜드예요? 애슐레저 브랜드 지금 상당히 핫하다고 미국에서 1년에 더블씩 그 100% 올랐다는 거가 이거 아세요? 알로? 알로 요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알로. 저는 이 브랜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알로 요가가 가장 핫한 아이템이고 무슨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가 또 유명한 배우 모델이잖아요. 그런 친구들 다 입고 나오고 어떤 분이 저 이거는 알로예요 이렇게 해서 알로는 뭐지? 그랬는데 저게 핫하군요. 이게 딱 월스트리트의 특집 기사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룰루레몬의 아성에 금이 가고 있다.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브랜드. 근데 이 알로 요가는 이미 화장품
로션, 남성복, 여성복 다 나오고 요번에 신발 라인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다 완판. 근데 이거는 그 상장 회사가 아닌데요. 이거 얘기 나오는 거가 어떤 이런 트렌디한 제품들의 생명력이 영원하지 않다. 시장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 예, 물론 아직 규모는 훨씬 작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룰루레몬 관련해서 대항마가 나타났다라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참 많은 해프닝이 있었던 이른 아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는 게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 경보 알람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분들은 일찍 주무세요. 예,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일찍 주무시면 그게 또 상쇄가 되니까 아침부터 막 인상 쓰시면서 그러면 우리 하루만 망치는 겁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십전대보탕처럼 마십니다. 한약보다 더 몸에 좋은 우리 온조 커피와 함께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